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지? 첼시 어떻게 봅니까? 아 저는 뭐 첼시 응원하는 입장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첼시 경기 많이 보면 좋으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죠. 네. 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스코어. 네, 스코어로 가시죠. 파리가 올라가겠죠. 파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2026년 3월 9일) 11시 17분 월요일입니다. 꿈같은 취향 전람회 춘몽과 함께하는 히든풋볼 프리미어리그 들어가겠습니다. 자, 춘몽 많은 히든풋볼 청취자분들이 사랑해주시는 브랜드인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섬유향수를 약간의 무지함으로 살에 뿌렸었죠. 이번엔 찐 향수입니다. 그럼 진짜 살에 뿌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네네. 바로 그렇다고 막 살에 막 뿌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뿌려도 돼요?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뿌려주세요. 좋습니다. 뿌려주세요.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예. 향수를 어디 뿌리나요? 저는 보통 팔 쪽에 뿌려서, 왜냐면 손을 보통 이렇게 같이 활동하면서 뭐 내밀 때가 많잖아요. 네. 팔 쪽에 보통 많이 뿌리고 팔이나 목 쪽. 네, 이쪽이 향이 많이 가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원래 향수를 지금은 애기 때문에 못 뿌리지만 많이 뿌렸을 땐 여기도 뿌렸는데 제일 좋은 게 너무 향이 강한 게 부담스러울 자리다라고 하면 요쪽이 좋습니다. 무릎. 무릎이요? 무릎에 뿌려놓으면 위에서 되게 잔잔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향수를 쓴 것 같은데 되게 세진 않고 되게 좋은 냄새가 나는 느낌이 요 정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고추에 뿌려도 돼요. 저는 이제 인중에. 인중이요? 그러면 키스할 때 좋죠. 네, 예, 인중에 뿌리면 이제 뭐 코에도 좋고. 나무 냄새 안 나지만 저는 냄새 좋고. 잘못하면 솔직히 향수 안 뿌리고 하면 뭔 냄새야? 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네. 네. 자, 오늘 소개드릴 제품은 춘몽 신제품 3종인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다 나오네요. 네. 크리드, 어벤투드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톰포드 그리고 르라보 요것들 이 명품 니치 향수라고 불리는 이게 3-40만 원씩 해요. 요런 거를 레퍼런스로 95% 싱크로유로 만든 요 향수인데 여러분 요거 얼마인 것 같으신가요? 얼마예요? 1,900원. 와. 말도 안 돼. 진짜 싸다. 아니, 이게 지금 어떻게 이 크기도 이렇게 해놨는지. 이게 왜냐면 딱 들고 다니기 좋죠. 들고 다니기 너무 좋고. 너무 좋죠. 차 거기 있잖아요. 글로브 박스. 그치, 거기 딱 소위 넣어놓으면 말하는 다시방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다가 다시방. 예, 대시보드라서 다시방 네, 그랬지. 네. 거기다가 놓고 아니면 차 가운데 여기 이제 그 넣는 공간 여기에. 있잖아. 그런데 넣어놓으면 그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이것도 딱 그립감이 너무 좋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네. 휴대성은 일단 최상이다. 향수가 어쨌든 뿌리면 좀 있으면 날아가요. 그렇죠. 그 하루 종일 지속되진 않거든. 그래서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데 향수 좋아하는 분들이야 약간 휴대용 통에 담아서 다니시지만 그게 난 그건 귀찮은데 딱이죠. 너무 좋죠. 이거는 뭐 어디 뭐 작은 가방이든 차에든 들고 다니시기 편하니까 안 할 말로 주머니에 그냥 넣어놓고 다녀도 되고 너무나 좋다. 자, 오드우드가 나무향으로 남성 베스트셀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탈, 요 섬유향수, 그리고 우리가 상탈은 다른 우리 춘몽 제품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집시워터, 요게 데일리 향수로 추천을 좀 드리는 건데 잔향이 오래 갑니다. 입문하고 싶은데 저 브랜드가 좋은 건 알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리드, 톰포드, 그다음 르라보 다 저거 좋은 건지 알아요. 근데 가보면 알죠. 좋은데 비싸. 근데 입문해서 내가 그래 저 돈을 쓸 수 있다지만 많이 쓰고 싶은데 이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때 딱 쓰시기가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2+1입니다. 와. 이거야. 아니, 아니, 향이 가격도 너무 좋아. 저렴하네. 2+1이에요. 그러면 이거 얼마야? 21,800원으로 3병을 사는 거니까 진짜 가격 좋죠. 우리가 계속 섬유 향수도 했었고 뭐 지금은 이제 몸에 뿌리는 향수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히든풋볼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젊은 남성분들이 많잖아요. 많죠. 여러분 진짜 향기가 중요합니다. 진짜 네, 진짜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어쩌면 후각으로 네. 딱 그 인상을 가져요. 어떨 때는 생긴 것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가끔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끔은 네. 저는 그 참 이게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말인데 아마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그때부터 갑자기 막 몸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만나면 다시 퍼져. 네. 새로운 만남을 위해. 그래. 그게 어찌 보면 네. 당연한 구애의 맞아요. 어떤 포인트야. 본능적인 걸 그치. 수도 있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향수.
향수하고 헬스장이었어요. 살 좀 빼고 네. 좋은 향 나면 네.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거든. 향수부터 샀어요. 그때 진짜 중요합니다. 향수 있나? 향수부터 사고. 네. 여자친구 좀 오래 만나다 보면 향수 안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왜 여자친구 있는데 네. 여자친구 초반에만 또 향수 뿌리지. 내 살냄새 맡어 이렇게 되지. 되는 건데 이제 딱 새로운 어떤 그 시즌이 되면 향수가 꼭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또 봄이잖아. 그렇죠. 요즘에 꽃샘추위가 왔다 갔다 하지만 느낌이 오죠. 아 봄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 향으로 본인의 첫인상을 잘 남기실 때 춘몽만한 브랜드가 없다. 게다가 라고 2 생각하시면 플러스 1까지 행사 중이다. 기가 막히다. 네. 여러분 춘몽 신제품입니다. 2 플러스 1. 자 오늘 프리미어리그는 리그 경기는 아니고 FA컵들입니다. 이슈들 위주로 훅훅훅 가보겠습니다. 일단 16강이기 때문에 VAR이 네. 가동이 됐죠. 그 전에는 VAR이 없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그 이제 빌라와 뉴캐슬 경기가 맞아요. 네, 진짜 잉글랜드 주심들의 판정 레벨이 좀 많이 떨어졌다. 네. 네, 이거를 많이 느끼게 했던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경기였죠. 근데 VAR이 있으면 확실히 이제 오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적으니까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잉글랜드 언론들에서 가끔 VAR에 대한 약간의 회의론? 그러니까 VAR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 이런 건 아니지만 특히 그때 확 나왔었어요. 리버풀이랑 맨시티 경기 때 소보슬라이랑 혼란 이거 아, VAR로 다시 돌린 다음에 그게 골 처리가 안 됐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룰로 다가가기보다는 되게 감성적으로 다가가는 기사들이 나왔었어요. 그 이번에 렉섬이랑 첼시 경기 때도 연장전에 렉섬도 동점골 넣었었잖아요. 여기도 라이브를 했었는데. 네, 근데 그때 이제 렉섬의 팬들이 막 영어 욕 섞어서 막 VAR 욕하면서 이게 축구 재미를 막 망친다 그런 응원가를 즉석에서 불렀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감성이 있나 봐 그들의 뭐 그걸 뭐 욕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뭐. 근데 지금 저는 이거를 이제 그때마다 이제 감정이 달라진다고 봐요. 그래 돌릴 수 없어. 왜냐하면 이제 VAR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렉섬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렉섬이 아슬아슬하게 그때 그 골 취소가 됐거든요 네. 마지막에. 근데 예를 들어서 렉섬이 지금 6위예요. 플레이오프를 하면서 승격할 수 있는 순위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승격을 하잖아요. 그럼 과연 VAR로 욕할 수 있을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 이거는 그 분위기에서 그냥 팬들이 하는 거지. 저는 무조건 VAR이 필요하다고 그럼요. 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말이 안 돼. 왜냐하면 뭐 경기를 직관하신 팬분들, 소위 말해서 코어한 팬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해외에서 정말 그 화면으로 얼마나 많은 경기를 봤습니까? 중계도 하고. 그러면 그 오심으로써 이 중계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막 그런 게 많았지.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펼쳐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VR은 꼭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대회가 좀 이전 단계에는 구장들의 상황 때문에 다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16강부터는 적용이 됐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이변이라고 한다면 소튼이 풀럼을 걷고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이 경기도 근데 VAR 이야기가 나와서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레드 심판이 이날 주심이었는데 그 풀럼이 선제골을 넣을 뻔했어요. 사우스햄튼 골키퍼 쪽에서 볼 처리 실수가 네. 나와서. 근데 그래서 먼저 무니스가 선제골을 넣었는데 주심이 골 들어가기 전에 휘슬을 불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골킥 공 완전히 멈추기 전에 찼다. 그래서 이 장면은 무효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무니즈는 골 넣었으니까 풀럼에서는 VAR 봐라. 공 멈췄는지 체크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냐. 근데 규정상 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질렛 주심이 휘슬을 불어버려서 그렇죠. 그래서 VAR로 갈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조성이 안 돼 버렸어요. 예. 뭐 저도 이제 이걸 정확하게 영상으로 보진 못했고 기사를 통해서 읽어봐서 정말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까지 파악은 못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지금 풀럼 벤치 쪽이나 뭐 이 주심의 또 VAR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또 아쉽다, 아마추어틱하다 이런 비판들이 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근데 뭐 어쨌든 소튼은 그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좀 익숙한 팀이잖아요. 그리고 풀럼은 이때 좀 대거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리즈랑 노리치전에서는 이제 노리치 감독이었었던 파르케 감독의 리즈인데 3대 0으로 승리하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라마단과 관련된 어떤 그 브레이크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지난번에 한번 그러고 난 다음에 좀 리즈 쪽 앨런 로드 관중들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조용히 잘 기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엘 피루 선수도 리즈의 공격수인데 라마단 기간이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라마단 선수도 리즈에도 이번에는 또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그대로 기다려준 것이 아닌가 싶고 조엘 피루가 지난 시즌 리즈 승격할 때 주포였었어요. 네. 골을 진짜 많이 넣었던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에 와서는 주전 경쟁에서도 밀렸고 공격수라기엔 사실 이 선수는 스타일이 조금 좀 이선 유형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에
스토크전에 해트트릭 그때 한 경기 4골 넣은 이후 계속 리즈 소속으로 골이 없다가 드디어 공식전에서 모처럼 득점에 성공을 했던 그런 또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자이언트 킬링이라는 단어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번 시즌 FA컵이 특히나 좀 하브리그 팀들의 이변이 많았었잖아요. 맨즈필드도 그랬고 그다음에 매커스필드도 그랬고 이번에도 포트베일이라는 리그 1 그러니까 3부 리그 팀이 썬더랜드를 잡아내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포트베일이 리그 1에 그냥 소속돼 있다가 아니라 24위래요. 그러면 이제 4부 리그로 강등 직전인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썬더랜드는 이번 시즌에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팀인데 굳이 따지자면 모든 리그를 쭉 일렬로 세운다고 했을 때 57계단 차이, 57계단 차이를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아스날이 이제 맨스필드랑 경기를 했잖아요. 아스날이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 와, 이게 생각보다 잔디가 안 좋으니까 공이 나가질 않아. 이날도 그랬대요. 이게 골 때리더라고. 네, 썬더랜드 선수들도 포트베일 경기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공이 패스워크가 될 수 있는 원활한 환경 자체가 안 돼서 플레이에 제약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다거나 졸전을 하면 그 팬들은 당연히 화가 나겠습니다만 저도 보면서 야 이거 선수들이 되게 볼 차기 어렵겠다. 다 쳐요 그냥. 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그러니까 잔디가 경기력에 영향을 엄청 주고 네. 잔디가 안 좋으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더 좋은 축구를 하거나 더 높은 레벨에 있는 팀들이 다운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력도 안 좋아지고 경기도 좀 지리해지고 네.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잠시 뭐 얘기하지만 K리그가 훨씬 더 재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잔디가 잔디가 좋아진다면. 네. 근데 정말 지금도 뭐 울산도 잔디 안 좋고 안 좋죠. 뭐 순위도 사실 잔디에 막 계속 들리고 이런 것들이 선수들이 자기 플레이를 완전. 원힘을 100%못 주게 하고 네. 공도 제대로 안 나가게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K리그 여기보다 더 재밌을 수 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경기를 보면 다 잔디 좋은 구장에서 좋은, 했던 그 경기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PL도 네. 충분히 영향이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야 걔네도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똑같죠? 알죠. 네. 근데 그들은 그 잔디에 상관없는 축구를 하는 팀이잖아. 포트베일의 경우도 롱킥을 많이 올렸어요. 그냥 롱킥하면 잔디에 사실 어떤 그 이슈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상위 레벨로 갈수록 무조건 롱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패스, 깔아차는 패스들. 근데 그러면 그냥 보여. 통통 튀니까 다들 선수들이 처음에 약간 당혹스러워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초반에 어떤 어지러운 이슈? 그 링가드 서울 입단 초기 때 영상 보면 좀 그게 많이 보이죠. 링가드가 되게 어려워하는 게 터치해야 되는데 뭐야 볼이 갑자기 튀고 이러니까 링가드가 좀 당황해하는 그 클립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것만 봐도 잔디 상태에 따라서 선수들이 얼마나 그 환경에 적응을 좀 어려워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공을 잘 차는 선수들이 어렵죠. 왜냐하면 공을 잘 차는 선수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두수 세수를 내다보고 한다. 그지. 그러니까 두수 세수라는 거는 볼이 본인한테 오고 있어요. 그럼 얘는 변수 없이 나한테 올 거야. 그거는 그러면은 전제야. 두 번째, 세 번째를 먼저 생각하면서 헤드업하고. 소위 말해서 먼저 멀리 보고 볼을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야는 밑에 있지만 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안 하잖아요. 왜? 변수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공이 잔디가 이런 정도면은 공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가 공만 잡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 생각해야 돼. 그럼 당연히 플레이 스피드가 느려지고 관중들도 지리해지고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제때 안 오고 튀어온다거나 딴 데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무조건 생긴다라는 거를 저도 이 맨스필드 경기 보면서 좀 느꼈고 포트베일은 좀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왜냐면 하브리그 팀들이 그런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벤 웨인 선수가 이날 경기 유일한 유슈팅을 골로 연결한 선수인데 골 넣고 앨런 시어러의 세리머니를 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세리머니입니다 이거. 요거 하는 거. 되게 단순하면서도 네. 네. 근데 시어러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되게 즐거워 보이잖아. 와, 막. 이거. 네, 그 이러면서. 시어러 슛이 진짜 형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정통 슈퍼 정통 스트라이크 아니에요. 시원하게 빵 넣고 딱 가면 와 이거 딱 그 느낌 나거든. 그렇죠. 이 세레모니를 해서 어떻게 보면 썬더랜드 팬들한테는 좀 도발을 한 거고 끝나고 앨런 시어러가 이걸 리트윗했대요. 그래서 되게 좀 화제가 많이 됐고 네. 그 포트베일의 팬들도 되게 좀 즐거워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일단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참 우리랑 좀 문화가 다르니까 만약에 누구라고 할까? 요즘에 선출 해설위원 누구 있나 K리그에? 뭐 현영민의 소리 김재성 위원님도 있고. 김재성도 있고 누구 팀 컬러가 되게 짙은 사람.
팀 컬러? 엄청 짙어. 독도 컬러가 짙으신 분이 있는데 박정우 위원님. 그러니까 어디 원클럽맨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 그런 사람 있을까? 김원일. 김원일 포항이야. 어. 만약에 김원일이 동해안 더비 했는데 포항이 크게 이겼어. 그런 다음에 포항 선수가 울산을 약간 이렇게 뭐 조롱까지는 아닌데 그런 시그니처 세리머니란 거에 약간 좋아한다는 표기 올리면 우리는 개욕 먹겠죠? 얘들도 시어로도 욕 먹었을 거야 아마. 근데 욕 먹는데 하잖아. 그치 하지. 근데 우린 못 하잖아. 우리는 못할까봐 안 하지. 욕할까봐. 그러니까 못할까봐. 욕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런 거 왜 올리세요? 해서 좀 쉬시죠. 그냥 일을 못 할까봐. 그렇지 않아 솔직히. 근데 사실 이런 거 좀 이런 거 재미잖아. 재밌잖아. 근데 그쵸. 저는 뭐 굳이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근데 그건 형이 존나 시달려서 그래. 그래 시달려서 그래. 나 옛날에는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난 이게 재밌다고 보거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굳이 막 이 생각 들거든요.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러니까 꺼리가 나오잖아. 생계에 영향이 있을까봐. 그렇지. 못하죠. 이러다가 그냥 좀 쉬시죠. 이슈도 됐는데 이러면 좀 애매하죠. 근데 뭐 시어로 누가 건드리겠어. 근데 재미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흥미로운 요소고 이 선수가 이제 그 지난번 4라운드 때도 연장전 결승골을 넣었던 선수라서 벤 웨인 선수는 클러치가 있었다. 네. 53, 54 시즌 이후로 포트베일이 무려 72년 만에 와. FA컵 8강에 올랐다고 하고요. 프리미어리그 팀 상대로는 1996년 에버튼전 승리 이후 30년 만에 승리였다고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 세리머니도 그렇고 썬더랜드가 대거 로테이션을 돌린 건 아니었대요. 그래서 이런 세리머니 당한 거 전체적으로 좀 수치스럽다라는 어떤 그 이야기가 좀 많았었고. 그 벤웨인 인터뷰한 게 있네요. 어머니가 뉴캐슬 출신이셔서 뉴캐슬 팬이 됐다. 경기 전에 시어러 세레머니를 생각하고 갔다. 생각하고 간 다음에 골 넣은 다음에 한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시전했다는 얘기가 또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FA컵에서 이제 3부 리그 1은 정말 프리미어 리그하고 차이가 많은 엄청나게. 리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 여러 어떤 그 분위기를 보면 결코 작은 클럽은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도 나름 한가닥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되는데 그치. 3부 리그 정도로 방심하면 안 돼요, 사실. 혹시나라는 네. 어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썬더랜드가 이제 어려워했다. 네. 포트웨일의 연고가 스토크래요. 어. 그래서 스토크 시티랑 더비라고 하는데 그때 배준호 선수 만나러 스토크를 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배준호 선수는 긍정적인 선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좀 지루하지 않아요? 그랬더니만 축구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고 마트 하나 큰 거 보이더라고. 그거 말고는 배준호 선수가 살고 있는 건물이 제일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그때 주원이 형이 수완지 보고 왔었던 거랑 비슷하죠. 스완지는 다른 데 비하면 굉장히 그 시내입니다. 아니 나 수완지도 그때 엄지성 네. 선수 보러 갔다 왔었잖아. 깜짝 놀랐어요. 수완지로 가는 길에 차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양이 우와 가는 거야. 아니 그게 옆에 가는 게 아니야. 도로를 관통해서 가더라고. 우리 기다렸다 갔어요. 그래서 양이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양 다 지나간 다음에 가고 그랬어. 그래서 참 여기는 이런 곳도 그 스완지 시티도 프리미어리그에 있었었잖아. 그렇죠. 참 재밌었어. 저는 돈만 된다면 진짜 우리 그 한국 선수들 뭐 이제 그 뭐 유학이나 이런 거 팀해서 가잖아요. 팀을 꾸린다면은 유럽에 어쨌든 1부 리그, 2부 리그에 있지만 그 근방에 있는 도시를 갈 거예요. 사실 도시도 아닌 도시. 그럼 축구에 집중만 할 수 있습니다. 완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완전히. 그것밖에 없어. 공기도 좋고. 네. 네. 그런 공간들이 정말 전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 네. 그냥 그 큰 도시 갈 필요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어쨌든 팀 수준은 있어야지. 어느 정도. 네.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터프모어도. 그거밖에 터프모어 없다며. 제일 새 건물이 언제인지 뭔지 아세요? 뭐예요? 기차역. 몇 년 된 거야 그거? 기차역이요? 그것도 몇십 년 된 거 아니야? 아니요, 몇십 년 됐죠. 그게 제일 새 거 아니야? 제일 새 건물이. 기차역에 딸려 있는 맥도날드였나? 뭐가 있어요, 햄버거지. 그게 제일 새 건물.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야 저거 재건축 뭐 어떻게 흥정률이랑 건폐율 어떻게 하지 이거 생각할 텐데 거기는 그거 안 하니까. 웬만하면 옛날 공부 안 보시잖아요. 여튼 근데 여기 여러분 포트베일의 회장이 로비 윌리엄스래요. 로비 윌리엄스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피파 2000의 타이틀곡 이천이었어요. 요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월드컵 관련돼서 조추첨 때 이거 손가락 욕해가지고 이 아저씨 카메라에서. 뻑큐 많이 하는 사람이긴 한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그 FA컵은 잉글랜드 내에서는 여전히 대단한 대회이며 그리고
축구사 쪽으로 봤을 때도 가장 오래된 대회잖아요. 근데 글로벌하게 넘어오면 이제 자국컵은 사람들이 많이 안 쳐주는 것 같아요. 리그 아니면 챔피언스리그, 심지어 리그보다도 챔피언스리그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국내 인기와 별개로 당장 우리도 그 뭐 형은 이번에 락섬 첼시를 했지만 핵심적인 경기 말고는 조금 이제 중요도를 뒤로 보잖아. 그런 어떤 경향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구를 볼 때 당연히 뭐 리그가 아니고 FA컵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브리그와 이제 상위 리그의 경기에서의 이 반전도 기대가 되지만 사실 거의 모든 이제 팬들이 해외 팬들은 상위 리그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상위 팀들에 몰려 있고. 상위 리그의 상위 팀. 네. 근데 상위 팀이 뭐 2부, 3부 만난다고 해도 이기는 게 당연한 거고 지면 속수이고 약간 좀 그때 관심을 크게 가질 이유가 그래. 별로 없는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또 이제 1부 리그에서 비슷한 팀들끼리 라이벌이 있는 팀들끼리 보는 경기가 훨씬 더 재밌고. 네. 약간 그리고 이겨도 본전이니까. 이기면 본전인데 지죠? 그러면 그것도 괜찮아? 1점 널널해졌네? 약간 이 느낌이야. 물론 연고 있는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그 포트베일의 감독도 그 얘기를 했대요. 이 경기를 이겼잖아요. 근데 이겨서 팬들한테 기쁨을 준 건 너무 좋지만 우리는 지금 강등권 탈출이 시급한데 이로 인해서 리그 일정에 좀 제약이 생겨서 힘든 부분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결국은 컵 대회에서의 성적이 좀 약간 어느 팀에게나 고충을 좀 주는 듯한 느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그건 있대요. 중계권료 수익이랑 그다음에 대전료 같은 게 나오잖아. 그래서 1년 예산에 꽤 많은 부분을 충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브리그에 있는 팀들은 이런 대회를 하면 또 얻는 돈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또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 울버햄튼 리버풀 뭐 좀 이런 표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벤지를 했습니다. 네, 리벤지죠. 아, 일단 복수 성공. 이거 그 저는 좀 약간 항의를 하고 싶은데 예. 1, 2차전 합계 스코어는 리버풀이 이겼어요. 승점 2점이라도 좀 주면 안 됩니까? 리그랑 FA컵을 같이 1, 2차전으로 보는군요. 그렇죠. 네, 예, 하이브리드로. 근데 총합 스코어는 이러면 이제 한 골 차로 이긴 거거든요. 네. 좀 잘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경기 네. 어땠나요? 재미없었어요. 네, 금요일에서 토요일 때였는데 아무래도 너무 루즈했었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72시간 만의 경기였거든요. 72시간이 마지노야. 정말요? 그 이하로면은 이제 룰에 위반되잖아요. 심지어- 72시간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 심지어 같은 경기장이었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3일 동안 뭐 선수들이 제대로 훈련이나 했겠어요. 저도 이거 기사에서 봤는데 리버풀 선수들이 그냥 울버햄튼 근처 지역에 계속 그 체류하고 있었대요. 그냥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 이후 일정이 이제 우리 입중계도 할 예정이지만 갈라타사라의 원정이거든요. 튀르키 원정 세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튀르키의 원정까지 대비해서 그냥 어디 다른 지역 이동하지 않고 그냥 울버햄튼 근처 지역에 남아서 계속 거기서 훈련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72시간 만의 경기니까 뭐 전술 변화를 줄 훈련을 할 여유조차 없었을 거고 네. 이미 이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대응을 빡빡하게 하더라고요. 전반전이 그래서 되게 좀 신중하게 경기가 풀렸고 울버햄튼은 전반전 슈팅이 없었고요. 리버풀은 전반 기대 득점이 0.1이었어요. 그 어떤 경기였는지 아마 느낌이 많이 오실 텐데 근데 그래도 이 경기에서 눈길이 좀 갔던 건 은구모아. 네, 은구모아는 그래도 정말 좋은 재능이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했고 이게 하브리그 팀이 아니고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아무리 프리미어리그 최애라고 하지만 네. 이 팀에게 3일 전에 리버풀은 리그에서 졌어요. 그죠? 근데 은구모아가 좀 좋은 드리블 활약을 보여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죠. 아니 오히려 라인업만 따지면 울버햄튼은 리그보다 이 경기가 조금 더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쵸. 나왔다면서요. 모스케라, 우고부에노, 뭐 벨가르드 이런 선수들 예. 선발이었으니까 오히려 주중 경기 로테이션 돌렸는데 이겼고 이 경기는 오히려 선발들이 나왔는데 뭐 울버햄튼이 전술적으로는 리그 때랑 똑같은 준비를 했다고 봐요. 근데 후반 되니까 울버햄튼은 집중력이 좀 떨어졌고 리버풀은 은구무아 쪽에서 계속 측면을 흔들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다가 정말 때마침 터졌던 로버슨의 그 중거리. 그렇죠. 예, 후반전 초반 딱 들어갔을 때 나왔거든요. 그 시간대가 울버햄튼이 살짝 집중력이 갑자기 떨어졌던 시간대인데 그때 적절하게 골이 들어가면서 리버풀이 승기를 가져왔던 뭐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경기에서 울버햄튼의 한 골은 황희찬의 골입니다. 네. 샘 존스톤이 이제 롱킥, 골킥 차고 황희찬 선수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이제 배우 공간 탁 뛰어 들어가서 1대1 찬스를 마무리했고 또 리버풀을 상대로 반다이크가 있을 때 득점을 했던 황희찬 선수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황희찬 선수가 부상에서 이제 또 복귀를 한 거라 황희찬 선수는 참 그 부상이 이렇게 본인 몸을 관리를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래저래 안타깝잖아요. 근데 복귀를 해서 다행이에요. 네. 마음이 아파요.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바래야죠. 부상 없이 오랫동안 월드컵을 좀 네, 잘 월드컵뿐만 준비하고. 아니라 네, 리그 경기를 이제 큰 부상 없이 계속 좀 치러가기를 네. 좀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이제 황희찬 선수 나이도 있고 그래. 그렇죠. 네. 그래도 대단한 건 정말 사실 부상 때문에 가장 힘든 건 선수 본인일 텐데 제일 힘들죠. 그 부상이 항시 좀 따라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슬럼프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위기들이 많은데도 항상 타이밍이 되면 황희찬 선수는 골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줘요. 그것도 맞아요. 이 골이 딱 그 느낌을 들게 하더라고요. 이번이 부상 복귀전이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것도 리버풀을 상대로 딱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황희찬 선수가 부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울 수 있는 요인들에 본인은 절대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하게 도전을 이어가고 있구나. 그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얘기할 만한 건 은구모하 얘기했고 황희찬 선수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기할 만한 게 하나는 로버트슨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떠난 조타 얘기인데 네. 로버트슨은 그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봤을 때 그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울리는 그리고 또 이제 트렌트와 좀 비교되는 그런 인터뷰를 좀 남겼죠.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겨울에 토트넘과 이적 논의했던 건 사실이다. 근데 내 결정은 남기로 한 것이다. 단 한순간도 마음이 리버풀로부터 떠난 적은 없고 클럽이 나의 필요로 할 때까지 전념할 것이다. 재계약은 구단과 나의 일이다. 결코 공개적으로 떠들썩하게 진행하지 않을 거고 이게 내 스타일이다. 지금 보드진과 사이좋고 그분들이 날 존중해줬기 때문에 모든 대화는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로버슨이 이야기를 했죠. 로버는 언뜻 보면 저기 리버풀 유스 같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성골 유스. 네, 하나랑 바꾼 거지. 그 반대쪽 풀백이 이제 헐시티에서 넘어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수상할 정도로 그냥 제라드만 좋아해서 네. 킥폼이 비슷한 오른쪽 풀백이 있었죠. 하지만 헐시티 출신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 그렇죠. 로버슨이 이런 인터뷰를 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사실 이 선수야말로 정말 리버풀에서 꾸준히 헌신을 한 진짜 아이콘 같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로버슨은 정말 뭐 이번에 살라도 어쨌든 득점을 했고 네. 두 번째 골이 저는 그래서 가장 보기 좋았거든요. 로버슨이 크로스를 올리고 살라가 마무리를 그래. 하고 그런 관여들을 보면서 참 살라도 로버슨도 이렇게 좀 잘 제발 박수 받고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살라를 왜 하게 끼워? 됐고. 살라도 그렇죠. 마무리했으면 좋겠죠. 폼을 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어떤 식의 마무리건 좋은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 그래. 네. 갑자기 듣고 있던 살라 어리둥절할 수 그러니까요, 있지만 네. 마무리를 해라. 아니 어느샌가부터가 아니고 네이션스컵 돌아오자마자 계속 살라가 매 경기 선발이에요. 맞아. 그쵸. 이거 계속 지금 선발이야. 그 전에 그 선발로 우리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그때 한번 살라 빠졌던 한 3경기 4경기 기간 동안 네. 살라가 인터뷰해가지고 분위기 난리 나고 그러다가 네이션스컵이 들어와서 약간 그 싸움이 멈춘 듯한 느낌으로 한 달 동안의 휴식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왔더니 다시 살라가 매 경기 선발이라서 사실 그 선발로 나왔던 경기들을 보면 매 경기 나올 만큼의 저 폼은 냉정히 봤을 때 아니었거든요. 근데 계속 선발인 걸 봐선 이거 좀 내부적으로 뭐 또 살라가 그 약간 좀 감독님의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나 출전하겠습니다 하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폼이 좀 좋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또 학포가 이날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어요. 에키티키한테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학포가 최전방에 나왔는데 학포가 최전방에 나오니까 측면에서 스타트를 끊었던 학포가 중앙에서 스타트를 끊잖아요. 차이는 그 하나입니다. 스타트를 다른 방향에서 끊으니까 드리블은 돼요. 근데 드리블을 하죠. 상대가 따라 나와요. 그때 적절하게 윙포드들한테 볼을 줘요. 그 뒤가 문제인데 볼을 주는 것까지는 이 경기에서 학포가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에 도대체 왜 수비 등 뒤로 본인이 숨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볼 가진 선수 쪽으로 들려가서 괜히 눈에도 안 띄고 겹치는 동선을 이 경기에서 꽤 많이 학포가 가져갔었어요. 최전방 쓸 수는 있지만 해결 방안은 아니다. 네. 학포를 이적시키길 바라나요? 아니면 서브가 되길 바라나요? 제안이 온다면 이적을 시키길 원하죠. 근데 적정 이제 금액으로. 공개적으로는 이 선수를 무조건 팔겠다라고 공개돼서는 안 되죠. 그런 건 아니고. 가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가격. 이 선수 스탯을 보면 그래도 그래. 적절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 뭐 스틱까지는 아니고 중요한 골들도 넣을 때가 있어. 그리고 일단 열심히 뛰어요. 학포는 항상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많이 보여요. 네. 그래서 학포의 이런 기질들 그리고 또 하나의 리버풀의 어떤 특징은 비르츠가 돌아왔죠. 갈라타사라이와의 중요한 일전을 네. 앞두고 비르츠가 후반전 중반쯤에 이제 교체 투입이 돼서 그래도 비르츠가 그라운드 밟고 이제 감각을 좀 올렸다라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경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타는 울버햄튼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선수인데 울버햄튼에서는 18번, 그다음에 리버풀에서는 20번. 20번. 네. 그래서
안필드에서 경기할 때마다 20분이 되면 이제 추모하는 박수가 나오죠. 근데 그쵸. 이번 경기에서는 18분 때는 또 울버햄튼의 18번이었기 때문에 18분의 박수, 20분에도 박수가 나오면서 뭐 세상을 떠났지만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선수다 보니까 선수는 세상에 없지만 많은 팬들이 또 좋다를 좀 기리는 네.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계 화면에도 잡혔지만 18분에 울버햄튼 팬들이 응원가 부를 때는 리버풀 팬들도 본인들의 응원을 멈추고 다 박수를 쳐주고 반대로 리버풀이 20분 돼서 팬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또 울버햄튼 팬들이 같이 박수를 쳐주고 네. 리그 때는 이제 화면에는 로브 에드워즈 감독도 다 박수를 치는 모습들이 화면에도 잡혔었어요. 두 팀 간에 또 이 둘 다 조타의 친정팀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또 시간이 경기 리그 때도 FA컵 경기 때도 주어졌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관련된 얘기를 잠깐 리버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그라벤은 계약 연장, 네. 코나테는 아직 진전 없다고 하고 마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 어려운 선수예요. 근데 저는 폼이 너무 안 올라와서 지금 폼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네. 맥칼리스터는 이 선수도 지금 자칫 제안이 잘만 오면 조금 이적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는 그런 시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재계약을 한다는 게 이제 어쨌든 선수도 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조건이 올라가다든지 이런 합의 사항이 있어야 선수도 재계약을 할 텐데 지금 맥칼리스터가 뭐 쪽에 우리 굳이 뭐 리버풀이 재계약을 해야 될 이유는 딱히 없지 없다.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할 28년 6월까지래요. 2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2년 기간을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그 뒤에도 다음 시즌에도 맥칼리스터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장 안 하면 이번 여름에 매각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매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네. 있죠. 네, 폼이 오를 거란 기대가 잘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월드컵도 있잖아요. 그지? 월드컵까지 갔다 오고 나면 맥칼리스터는 더 힘들어할 텐데 그래서 지금 리버풀이 3선에 대해서는 뭐 이 선수가 남건 떠나건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고 네. 그래서 3선 보강을 한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맥칼리스터가 원하는 출전 입지를 얼마나 확보받을지에 대해서 본인도 좀 아리송한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시기가 재계약을 이 선수와 좀 본격적으로 흐라벤만큼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3선 보강의 상황에 따라서는 그리고 맥칼리스터에게 어느 구단이 얼마나 제한을 할 건지에 따라서는 리버풀은 오히려 그 판매 제한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열어놔야 된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연장한다 해도 개인 조건이 좀 올라간다든지 뭐 기간을 너무 연장한다든지 하기보다는 그런 건 좀 자제해라. 전략적으로 1, 2년 정도만 연장하고 대신 판매를 좀 염두에 둔 연장이면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맥칼리스터의 계약 조건을 높이 올려주는 상황에서의 재계약은 네. 좀 의구심이 남는다 정도고 코나테는 진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기왕이면 남았으면 좋겠는데 또 코나테도 이제 부친상을 소식을 전하고 그때 뉴캐슬전 때 골을 넣으면서 이제 눈물도 흘렸는데 그 이후에 개인사가 정리되고 나서는 지금 경기마다 집중력이 괜찮잖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맞아. 잘해주고 있어요. 아마 흔들렸던 기간에는 그런 좀 개인적인 힘든 일들도 아마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폼이나 네. 또 내년 올해 여름에 이제 자케가 온다고 해도 레오니도 부상 복귀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결국은 이제 중간 교두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생각을 그럼 하는데 코나테다. 그 코나테가 남는 게 사실 안정적인 그림이긴 하죠. 반다이크 코나테 하다가 레오니 자케로 넘어가는 그 그림이 되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코나테 본인이 지금 아직도 진전이 없다고 하니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는 메갈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다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에 좀 부진했잖아요. 근데 한 번쯤은 더 뭔가 좋은 폼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 나이가 그러면 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년은 연장을 해줘야 되겠네. 나중에 저는- 매각을 좀 열어둔다고 하고 보려면. 저는 월드컵 끝나고 보자. 메갈리스터 한 번 더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때 보고 재계약과 관련해서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지금의 폼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가 이게 2년 뒤를 바라보냐 5년 뒤를 바라보냐는 모르겠으나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가 폼이 좋았을 때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땐 좋았죠. 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내년 시즌까지는 이런 뭐 내년 시즌 안 되면 그때 다시 판단하면 되는 거고 네,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단은 아마 이런 선수들한테 계약 제한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애매하게 남겼다가 보스만 룰 땡겨지면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또 너무 장기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너무 또 계약을 그냥 다 들어주면 그것도 안 돼. 지금 또 맥칼리스터의 폼은 어쨌든 안 좋다는 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이는 부분이라서 어렵죠 사실. 네. 그런 게 이제 구단 운영의 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추맨 대 추맨의 경기 렉섬 대 첼시인데 일단 뭐 그 주말에 올라간 콘텐츠였죠. 이제 삼성맨이 되기로 한 추맨인데
여러 가지로 안타깝게 지금 코스피는 오늘 아침 시작하자마자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발효가 되면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던데. 네, 지금 아마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이제 이거저거 컨텐츠를 막 많이 보는데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 유가나 아니면 다른 주변 나라들의 증시도 너무 안 좋고 미국 고용 지표도 너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뭐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물을 좀 타시나요? 물 타는 게 뭐죠? 그러니까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네. 떨어졌을 때 좀 더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요. 그런 건 안 한다. 돈도 없고요. 그냥 둔다. 예, 그냥 두고 계속 기다릴 겁니다. 이정우 감독이 본인의 목표가 네. 이재용 이 이제 경기장에 오는 거를 이제 약간 이제 돌려서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 최고 기업인이 왔으면 좋겠다. 또 너무 멋진 그림일 것 같긴 뭐 하네요. 이승재 하기도 했고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함께 기다리는 걸로. 그래야죠. 네, 이게 근데 뭐가 이렇게 떨어지냐? 뭐 되게 큰 돈을 한 건 아닙니다만, 네. 네, 네, 7%가 떨어졌네요. 예. 네, 3분 사이에 내만 한 8번 나오지 않나요? 네. 어떻게? 아니 이게 요즘에 그 최근에 워낙 코스피가 좀 좋았으니까 주식하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좀 아마 고생스러운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건 그렇게 하고 렉섬 대 첼시 경기는 형이 이제 또 다른 감컴한 멤버들이랑 같이 경기를 봤는데 네. 첼시 위주로 그래도 경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죠. 라이언 레이놀즈가 되게 좋아하는 모습은 막 잡힌 것도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렉섬 입장에서는 레이놀즈가 경기 전부터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렸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브리그 팀하고 붙는 것보다 그치. 첼시가 낫다. 그럼. 첼시라는 또 빅클럽 또 1부리그 팀들 중에 다른 팀도 아니고 어쨌든 빅6 안에 들어가 있는 첼시와 맞붙는 게 레이놀즈 입장에서는 또 뭘로 보나 다 연예인이잖아. 좋아. 너무 좋잖아요. 돈으로 보나 컨텐츠로 보나 아니면 경기로 보나 다 좋아. 네. 그래서 좀 큰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를 시작을 했는데 경기 시작부터 제가 조금 첼시 경기를 봤을 때 사실 요즘 좀 어쨌든 4위와는 간당간당하고 좀 뭔가 좀 루세니어 감독이 들어와서 전 첼시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좋아요. 몇 번 말하지만 속도감도 있고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선수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게 잘 안 나와서 좀 문제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승률이 낮은 것도 아니고 근데 경기를 본다면 제가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항상 경기를 본단 말이에요. 이 수비 라인 때문에 너무 헐렁한 거야. 렉섬을 상대로도. 예. 그러니까 뭐가 헐렁하냐면 이 여유를 넘어서는 약간 꺼드럭 그 자만과 꺼드럭.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건 안 그러니까 되지. 되게 심하다기보다 어. 되게 여유 있다 얘네. 근데 이렇게 니네 이 정도야? 여유 있어도 돼? 경기는 좀 점유율이나 이런 걸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좀 더 빠릿빠릿하게 패스하고 경기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보다는 너무 여유 있게 경기를 좀 기다리는 모습? 뭐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좀 약간 불안했었어요. 너 뭐 돼? 약간 그 네. 느낌으로 형 받겠네.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선수 생활을 오래 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어떤 연주를 해, 피아노를 해, 뭐 바이올린을 켜. 근데 그 우리가 보기에는 와 잘 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근데 업자들이 보면 보이죠. 업자들이 뭔가 좀 거를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너 지금 굉장히 대충 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걸 잡아내잖아. 제가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몇 번 얘기했었던 옛날에 콘서트를 갔을 때 레이저 어게인스트 머신이라는 대단한 그 하드코어 밴드 중학생 때 공연을 보러 갔었습니다. 저희가 제 친구들이랑 같이 기가 막힌 스팟에 가서 끝나고 난 다음에 화물 정리하는 대로 보통 밴드 사람들이 나와요. 사인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때 이제 딱 기다렸다가 그 유명한 기타리스트 탐 모렐로 그 다음에 보컬은 잭 드라로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는 거야. 됐다. 사인 딱 받고 있는데 사인 막 열심히 받고 있었어. 사인도 솔직히 좀 대강했어. 대강하고 있는데 저기에 그 2000년대 초반에 드레드라그란 홍대에서 밴드를 저 사람도 하고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이 한 5발자국 옆에서 잭 드라로차를 보면서 얘기했죠. 잭, 너 오늘 존나 대충 했어. 영어로? 한국말로. 한국말로. 진심이야? 진심이야. 근데 약간 놀랬어. 사인 받고 있는데 일단 낯이 뜨겁고 이러다가 갑자기 화가 나서 사인을 안 해주면 어쩌지라는 생각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한국말로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
네. 갑자기 그 업자들은 알아본다. 그분이 업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잭 포스가. 다로치한테 얘기했거든. 존나 대충했다 너. 근데 이건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예. 방송을 하면서 실제 해설을 할 때 이런 말하기가 좀 어렵죠. 어렵죠. 근데 어쨌든 실제 중계에서는 좀 어렵죠. 유튜브 방송 입중계니까 저도 야, 그 느낌이 얘네 왜 이렇게 헐렁헐렁하게 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형이 정식 중계라면 그 정도 얘기는 했겠죠. 조금 더 정신 차려 타이트하게. 긴장해야 된다. 이 정도로 어. 돌려서 네. 얘기했겠지. 네. 아니나 다를까. 네, 먼저 실점하면서 네. 역시나 수비 라인에서 한 번에 뚫리면서 먼저 실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를 끝까지 어렵게 가져갔었다라는 거였었고 덕분에 뭐 렉섬 입장에서는 드라마틱한 경기가 물론 본인들이 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드라마틱한 경기가 나왔다. 마지막에도 득점 처리가 되면서 승부차이까지 가나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한 끗 차이로 오프사이드가 되면서 네. 렉섬 팬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렉섬 팬들이 VAR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그 원인이 됐었던 장면도 마지막에 있었다. 경기 자체는 골도 많이 나고 빡빡했기 때문에 재밌긴 했습니다. 그리고 렉섬이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지금 렉섬이 공식 경기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로 간다면은 플레이업 플레이오프는 갈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경기력 첼시 상대로 이 정도면은 물론 지긴 했습니다만 체력적인 부담을 그러니까 다 쏟아내고 졌기 때문에 얻은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우리 첼시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갔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아마 분명히 리그에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렉섬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고 지금 시즌 5가 촬영 중이라고 하는데 촬영 중. 예. 굉장히 큰 에피소드가 나왔다. 만약에 첼시 경기가 들어가고 이번 시즌의 결말이 승격이야. 어우. 그럼 뭐 5는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승격을 한다는 것은 설사 재강등된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렉섬 구단이 순간적으로 크게 되는 계기는 될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들어오니까. 그쵸. 그리고 당연히 스폰이 말도 안 되게 들어올 거고. 이런 스타가 지금 네. 딱 있는데. 그다음에 이 레이놀즈까지 있다. 그치. 야 이거는 사실 한 10년의 역사를 구단의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작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적은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모든 게 응축돼 그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고 전 세계적으로 팬도 많이 이제 관심을 얻게 되는 팬들도 이제 끌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겠죠. 저는 만약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승격한다 그러면 그 내년에 PL 보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렉섬 경기를 막 우리가 공들여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가 함께하고 있는 구단이 PL에 온다는 건 안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의 주목도가 높은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림이잖아. 이 경기를 보면서 참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구단인데 볼 게 너무 많았었고 경기도 좋았었고 뭐 첼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숙제를 좀 아는 그런 경기가 될 수 있겠죠. 뭐 수비 불안이라든지 골키퍼 산체스의 불안. 사실 또 산체스가 스물스물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정말로 한 2, 3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상당하기 전까지의 산체스는 저는 불만 없다, 좋다. 막 첼시 얘기했잖아. 팬이라고 선언하기 전부터 산체스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골키퍼냐? 뭐 발밑만 좋으면 다냐? 이랬는데 첼시 팬 선언하고 나서도 산체스는 너무 마음에 드는 골키퍼였는데 한 뭐 최근 몇 스물스물 경기? 산체스의 좀 최근의 모습을 봤을 때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서 로세니어 감독도 이제 산체스도 뭐 주전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니까. 근데 뭐 첼시 입장에서는 그런 건 있었고 렉섬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드라마틱한 경기였었고 그리고 이제 경기 시작부터 로세니어 계속 비춰주는데 자기 와이프하고 이렇게 좀 안고 이렇게 보는 네네네네. 모습. 근데 우리가 이제 알죠. 경기장에서 콘서트장에서 누군가가 서로 남녀가 안고 있으면 뭐 그럼 우리가 괜히 불안하죠. 또 하나 한번 대박 사건이 있었잖아. 네. 와이프 아닌 거 아니야? 괜히 불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요즘 내가 그거 보면서 보면 뜨끔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인인 걸로 알고 아내가 있어요. 미국인이라면서. 그래서 그 이제 특이한 이력이 있다고 하죠. 네. 그 걔 어떻든가요? 이수구. 얘가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선수인데 부상으로 쭉 빠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선을 보인 선수입니다. 출전해서 이도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건데 뭐 교체 투입돼 가지고 이 정도의 활약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첼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름의 어떤 그 본인 역할을 잘해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첼시 어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식으로 활약을 해준다면 계속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근데 확실히 첼시를 보면서
공격과 수비의 시각은 완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격은 젊고 파릇파릇한 선수들 위주로 가도 흐름을 탈 수 있는데 수비 라인 쪽에는 그래도 베테랑이 너무 있어야 되지 치명적이야. 않겠냐. 수비는 너무 치명적이에요. 난 그때 그래서- 기억나요? 맨시티도 지금은 아니지만 후사노프 처음 마틴 와가지고 갔었잖아. 왔을 그때 때 엄청 긴장했었죠. 엄청 긴장하고 그래. 몇 경기 동안 굉장히 불안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선수들이 첼시에는 주르륵 깔려 있으니까 힘들다는 거지. 계속 그런 선수만 나와서. 난 첼시의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선수 위주로 팀을 꾸리면서 내가 사온 것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좋고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건지 아니면 이 팀을 젊게 꾸려놓은 이 팀을 마치 이전의 아약스 혹은 뭐 맨유의 아이들 퍼기 아이들처럼 잘 파는 건지. 쭉 이거 파는 게 아니라 계속 이대로 몰고 갈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렇게 그냥 해도 또 팔고 다시 젊은 애들로 갈아 끼우는 건지. 저는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향이라고 봐요. 어. 왜냐하면 선수들을 키워가지고 더 단단한 클럽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빡빡한 리그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첼시만 못 나가도 손해잖아.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게 저는 이미 첼시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안 맞는 클럽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팬들의 눈높이가 높아요. 우승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러고서 만약에 중간중간 우승을 또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형 말한 대로 지금 프리미어리그가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선수들만 있는 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불안점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뭐 더 비싼 제안이 오면 팔고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계속 갈아 끼워 챔피언스리그 티켓만 따낼 수 있는 정도 성적을 유지하는 게 첼시 팬들이 원하는 그림인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첼시가 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건지 베테랑도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앞으로 이 팀은 변화 없이 5년 뒤면 존나 센 팀이 돼. 그 그림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뭐 100% 이 말이 맞다고는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리버풀에 반다이크가 있고 맨유에 최근에 맥과이어나 릴산마가 있고 이런 어떤 그 베테랑들. 잠깐 생각해도 베테랑들이 있죠.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뛰었던 아스날에도 마갈량스라는 선수가 있고 뭐 나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오래됐죠. 오래됐잖아요. 나야 예. 살리바 이렇게가 오래됐잖아요. 네. 살리바도 임대 처음에 보냈잖아요. 막 보내고 계속 네. 뺑뺑이 시키면서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처럼 뭔가 저는 수비수는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옛말에 틀린 게 없는 게 공격수는 실수해도 되지만 수비수는 실수하면 안 안 된다 되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리스 제임스와 쿠쿠레아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중앙 라인에서 코어에서 잡아줄 경험 많은 수비수는 필요하고 그 위도 마찬가지고 그 위도 뭐 있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그 젊은 선수들이 계속 실패하면서 도전하면서 성장하면 되는 건데 수비 라인은 안 그렇잖아. 다르다는 거죠. 네. 이야기를 쭉 들으니 이번 시즌 챔스 못 가면 정말 좀 치명적이겠다는 저도 생각이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드네요. 이런 모델인데 챔스 티켓은 저는 마지노선이라고 보거든요. 못 따면 굉장히 뭐 물론 저는 딸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만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 렉섬 첼시 2대4 첼시 승리 봤고요. 그다음 맨스필드 아스날 경기 간단하게 보면 아스날 생각보다 좀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아주 좀 급조된 백스리를 들고 나왔는데 트로사르 부상인 게 좀 저기하고 칼라피오리 또 부상인데 뭐 다행히 둘 다 뭐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 마두에케 그다음에 누구야? 저기 에제가 네. 교체 투입돼서 골을 넣었고요. 다음원이 아무래도 항상 주목을 받죠. 네. 굉장히 좀 부상을 오랫동안 쉬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경기 제일 잘한 건 다음원이었습니다. 돋보였죠. 네. 그러니까 드리블도 좋았고 찬스 메이킹도 계속 이제 기회를 창출해줬고 네. 이 선수 우리가 이제 뭐 영상 찍을 때도 그랬지만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는 게 앞으로 되게 많은 이점이 될 거라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원이 딱 그런 것 같아요. 16세 66일 말도 안 되는 나이인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어린 나이죠. 네, 근데 FA컵 첫 출전을 해서 좋은 활약을 보였다는 게 의미가 깊었습니다. 에지간이 쉬다가 나와도 웬만한 기록은 다음원이 다 깨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 선수라 그리고 지금 해외 기사들을 보면 계속 좀 커진대. 키나 이런 게 아직 성장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원은 좋고 칼라피오리가 지금 뭐 팬들 사이에서 당연히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 부상을 또 당하는 바람에 그리고 최근에는 인카피에가 자리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래서 칼라피오리가 나온 경기들에서 경기력이 좀 애매하다. 부상으로 또 빠지냐. 오히려 올해 들면서 약간 두 선수의 위치가 좀 바뀐 것 바뀌었죠. 같아요. 네, 인카피에는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특히 많이 일치월장한 느낌이라면 오히려 칼라피오리가 나왔을 때 오랜만에 와서 본인도 좀 조심스럽게 경기를 하는 게 보이는데 또 모처럼의 경기니까 동료와의 호흡이나 감각 이런 것도 일정하진 않고 그래서 공격이 좀 괜찮으면 칼라피오리의 수비가 불안하다든지 네. 수비를 좀 하네 싶으면 공격수 움직임이
갑자기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든지 올해 들어서 좀 칼라피오리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최근에 아스날이 왼쪽 사이드백을 안 산 시즌이 없었거든요. 거의 매 시즌 사는 것 같은데 매 시즌 뭐가 모자란 것 같아. 또 사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칼라피오리는 개인적으로는 잘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는 볼로냐 때부터 이제 인저리 프론으로 이제 낙인이 좀 찍혔었던 선수를 산 거라 뭐 좀 환불하기도 그렇고 뭐 지금 와서 환불이라는 말이 그냥 뭐 한 얘기지만 좀 웃기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 잉글랜드 처음 나올 수 있는 쿼드러플이냐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닥치시고요. 네. 이 시기만 되면 항상 모든 대회 생존 중인 팀들한테 항상 영국 언론이 들이미는 타이틀이죠. 리버풀도 한번 했었죠. 많이 당했어요. 네. 그러면 항상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 네. 쿼드러플. 야, 근데 이전의 쿼드러플도 대단한 거지만 요즘의 쿼드러플은 더 대단한 거 같아. 개빡세죠. 말도 안 되죠. 네, 이 이런 쿼드러플 일정과 하려면 내가 봤을 때 세 팀 느낌으로 팀을 운영해야 거의 돼. 그래 트리플이어야 돼. A 맞아. 팀, B 팀, C 팀으로 해가지고 구단을 돌리지 않는 이상 쿼드러플이 힘들지 않을까. 네. 예. 이 쿼드러플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국 언론가 피터입니다. 피터 형 맨날 쿼드러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서 이건 그냥 지금 그래도 리그는 다행히 맨시티랑 약간 승점이 벌어졌고 챔스는 레버쿠젠이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팀을 만났고 리그컵은 결승전 하나 남았고 FA컵은 8강에 갔는데 제가 알기로 화요일 새벽인가에 대진이 나와요. 네, 맞아요. 뭐 대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스날은 잘하고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사실 제일 어려운 경기는 이 경기였는데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뉴캐슬 대 맨시티 1대3 맨시티 승리였습니다. 일단은 마테우스 누네스 활약 좋았고 뉴캐슬은 초반에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전방 압박으로 뉴캐슬이 네. 홈에서 기세를 타서 괴롭히겠다는 느낌으로 경기를 되게 강도 높게 끌고 갔는데 하비반스가 오른발로 딱 선제골 넣을 때만 해도 뉴캐슬의 분위기로 가나보다 옷 했는데 네. 지친 거죠 결국은. 압박 강도가 유지가 안 되면서 전반전 중반부터 뉴캐슬이 흐름을 좀 내줬고요. 도쿠의 드리블 그러면서 사비뉴 정강이 맞고 이게 좀 행운성 동점골이 되면서 맨시티가 실점 이후로 20분 만에 위기를 탈출한 것. 이게 전반 39분이었거든요. 네. 그게 들어가고 나서는 완전히 맨시티의 일방적인 흐름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경기였습니다. 맨시티는 로테를 좀 많이 돌렸고요. 뉴캐슬도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바르셀로나를 만나기 때문에 일부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저는 이 경기는 그 맨시티를 보면서 참 여기는 로테를 돌려도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네. 후반전에도 맨시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마르무시도 멀티골을 넣었고요. 도쿠가 특히 측면을 잘 활용한 게 좋았다 생각이 들고 마르무시는 뉴캐슬 킬러입니다. 최근 13개월 동안 뉴캐슬 상대로만 7골을 넣었대요. 그리고 이 마지막 후반전에 2골을 넣었던 것도 그 마르무스의 역할이었는데 혼란의 공백도 완벽하게 메웠고 네. 뉴캐슬의 압박에 조금 초반에 고전을 했었지만 결국 마르무시가 움직임과 결정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맨시티가 경기를 쉽게 끌고 가고 승리까지 했었거든요. 혼란을 이제 그래도 대체하는 느낌으로 마르무시가 올 시즌 중반기부터 폼이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승점을 따내거나 다음 라운드 진출하는 데에도 마르무시가 영향을 많이 좀 미치고 있는 후반기입니다. 에디아우는 뭐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즌 컵을 따면서 뭐 영웅이 됐지만 리그에서 운영도 안 좋고 리그컵 맨시티 만나서 탈락, FA컵 맨시티 만나서 탈락. 리그에서 현실적으로 유럽 대항전을 따낼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챔피언스리그는 현실적으로 힘들고 뭐 컨퍼런스나 유로파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두 감독의 인터뷰에서 좀 체크할 만한 거는 에디아우 인터뷰를 보면 첫 30분은 환상적이었다. 근데 에너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게 본인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직접 경기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바꿔야 되는데 네. 한 번쯤 변화가 필요한데 항상 자기 플랜에 대한 변화가 없으니까 음. 팬들이 느끼는 답답함은 클 텐데요. 현지 기사에서는 아직 하우의 경질에 대한 논의는 뭐.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펩이 심판한테 항의하면서 경고를 받았거든요. 6번째 경고입니다. 그러면 2경기 징계래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리그 경기전에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2경기 휴가를 가게 됐는데 프리미어리그에 10년 있으면서 도대체 도당체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마 100년 뒤에도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100년 뒤 감독들이나 선수들이 이런 인터뷰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이 판정을 네.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번에 K리그 보면서도 야, 어떻게 저런 판정이 다 있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VAR 보면서도. 네. 그러니까 이 순간적인 그 판단 하나에 결정을 딱 하게 되면 물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축구 역사상 쭉 깔아놓고 중요한 판단을
중요한 타이밍에 했던 심판들 있잖아요. 있죠, 많죠. 예, 예. 다시 한번 저거 보고 판단해봐라고 하면 저는 한 반 정도는 바꾸지 않을까. 반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 그 상황에 사람이 그럼. 뭔가 어디에 몰입되고 어떤 장면에 딱 그 집중하게 되면 그거밖에 안 보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있죠. 예, 그래서 못 봐, 그거는 좀. 그런 것 때문에 판정들을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판정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요즘에 한 경기의 판정에 따라 달리는 금전이 되게 크잖아요. 그거를 한 인간이 보기에 이제 너무 부담이 커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 어시스턴트 레프리까지 해가지고 3명이 보는 건데. 그래. 그리고 뭐 몰라요. VAR 시스템이 얼마나 더 도입되고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근시일 내에 그거 생길 거라고 봅니다. 축구에 챌린지 제도. 저는 생겨야 된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중 챔피언스리그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 경기만 좀 볼게요. 갈라타사라이 리버풀 경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있고요. 뉴캐슬과 바르셀로나, 레버쿠젠 대 아스날, 파리 생제르맹과 첼시, 레알 마드리드 대 맨시티 이렇게 있습니다. 리버풀은 갈라타사라이 원정은 뭐 원정이기 때문에 지지 않고 오면 나이스죠. 무승부만 해도 감지 넉지죠. 네. 안필드에서 승부를 봤다는 마음으로 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진짜 앉아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리그도 빡빡한 상황 네. 그리고 한번 울버햄튼에게 덜미를 잡혔기 때문에 갈 길도 바쁜데 튀르키예 원정이 만만할 거라 생각을 절대 하지 않아요. 네. 이미 리그 페이스에서는 뭐 그때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았죠. 안 좋았죠. 네, 갈라타사라이 좀 튀르키예 리그에서 폼만 봐도 되게 좋은 팀이라서 예. 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은 뭐 사실 뭐 주원이 형도 저는 속보성으로 찍고 형은 이제 투도로 나가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영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농담보다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나가야 된다. 팀이 네. 뭐 물론 이제 뭐 선수단의 문제도 있고 선수 간의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터뷰를 임시 감독이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몰라요. 사실 축구에서 무슨 아니, 일이 벌어질지 진짜 모르니까. 몰라요. 이러면서 사실 서로 야 와봐 반더벤 와봐. 그다음에 누구 로메로 와봐. 그래서 뭐 고참 선수들 모여가지고 우리 집으로 와라. 한번 한잔 하자 하면서 야 내가 좀 흥분해가지고 이런 인터뷰했고 야 너도 그렇잖아. 너도 그딴 식으로 연기하면 안 돼 하면서 화합해가지고 앞에서 해봅시다. 다음날 해봅시다 이러고 딱 갈 수도 있어요. 수치로 퇴장. 로메로 갑자기 과격한 태클. 사실은 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하고 싶었다. 원래도 이적설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하자면 의자 이렇게 또 다시 또 단합이 돼서 네. 자기들끼리 또 이제 또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래. 근데 상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게 좀 뭐 쉽지 않다. 뉴캐슬 바르셀로나는 뭐 개인적으로는 많이 좀 한쪽으로 기운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 난 보이고. 이것도 변수 있다고 봅니다. 변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르셀로나의 수비 라인은 분명 불안한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더 강한 팀이 일반적으로 살아남는 이유는 이게 1, 2차전이기 때문입니다. 180분 경기잖아요. 저는 단판으로 따지면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는데 뉴캐슬이 바르셀로나랑 상대로 세인트 파크에서는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죠. 근데 깜누로 갔을 때 어떤 경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쉽지 않고 레버쿠젠 아스날은 뭐 비교적 아스날이 정배로 보이고 파리 첼시가 파리가 이번에 모나코한테 덜미를 잡히고 랑스는 또 승리를 하면서 지금 두 팀 승점이 2점 차이예요. 아차하면 파리 생제르맹 리그에서도 우승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될지 첼시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저는 수세에 많이 몰릴 거라고 봐요. 이번 경기는. 근데 그러면 합계는 누가 1, 2차전? 어. 1차전을 일단 봐야죠. 봐야 된다. 네. 아니 이거 형 예상을 해보자. 첼시 팬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뭐 첼시 응원하는 입장에서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첼시 경기 많이 보면 좋으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건 당연히 좋죠. 네. 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스코어. 네, 스코어로 가시죠. 파리가 올라가겠죠. 파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올라갈 것 파리 같은데. 요즘 안 좋다니까? 아니 안 좋다고 해도 어. 이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큰 경기에서 보여준 이 임팩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리가 우세하지만 클럽 월드컵에서도 잡았는데 첼시가. 그때하고 또 팀 다르게 저는 이렇게 그게 우세하다고 봐요. 파리가 우세하다고 보지만 파리가 우세하다. 로세니어 감독이 이번 FA컵에서도 3백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전술을 시도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에게 좀 많이 기대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둔다 그러면 이제 첼시가 당연히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화려함이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이제 지난 클럽 월드컵에서 잡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파리가 우세로 점치는 건 맞다. 기본은 우세다. 네. 그렇습니다. 레알 맨시티는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네. 부상자들도 많고 그래서 난 이 경기도 모른다고. 근데 또 열어봐야 돼요. 챔스가 원래 그래. 열어봐야 돼. 또 베르나베우 원정이라서. 네. 근데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팀이 없는지 진짜 특히 이번 시즌은 더더욱 더 챔스가 올 시즌 특히 예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압도적인 팀이 없어. 기존에 항상 챔스에서 잘했던 레알이 흔들리고 있고 바르사 마이너스 요소 수비가 있죠. 있죠. 각 리그의 1위 팀들 지금 당장 뭐 파리도 아스날도 그렇다고 해서 챔스에서 무조건 잘할 거라 보장을 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 레그에서는 아무래도 아탈란타 이후에 봐야 되겠지만 바이언이 좀 역시 또 강력하다고 보여지죠. 그냥 이전에 우리가 뭐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뭐 정보화의 바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던 얘기 정보의 알죠? 바다. 옛날에 그걸 했잖아요 인터넷. 네, ADSL. 근데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이거든요. 이제는 예전에는 어떠한 정보든 빠르게 흡수하는 게 중요했지만 이제는 많은 정보 중에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흡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거르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대 축구를 본다면 정말 분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될 수밖에 없어. 다양한 숫자들이 나오고 데이터가 많잖아. 디테일한 나오고 또 그림까지 구현이 되고 이런 또 AI가 또 분석해서 또 네. 얘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이 갖는 정보의 양은 전 똑같다고 봅니다. 거기서 이제 얼마만큼의 본인 팀에게 어울리는 정보를 뽑아내야죠. 뽑아내느냐. 확실한 정보를 뽑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거기에 싸움이라고 봐요. 이제는 K리그도 뭐 최근에 보잖아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들이 얼만큼 잘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의 그 선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위는 있겠지만 아무리 약팀이라도 뭔가 비벼볼 수 있는 여지는 예전보다는 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보면. K리그는 이번 한도까지 보니까 슈퍼컵은 못하는 팀 대 못하는 팀이 붙었었나 봐요. 안양부천이 제일 잘해요. 안양부천 제일 잘해. 그래서 그거를 정보를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선수들에게 뿌리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감독 역할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결국엔 감독이 그거를 그쵸. 선수들한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감독과 사단, 전력 분석까지 다. 예. 당연히 선수빨은 있는데 당연히 있지. 선수빨이 옛날에 이거하고 이제 승리하는 데 있어서 선수빨의 중요도가 이 정도였다면 저는 이게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예상을 못 하겠어요. PL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는 갈라타사라의 리버풀, 뉴캐슬 바르셀로나, 레버쿠젠 아스날, 레알 맨시티 아마 이렇게 4경기를 라이브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인데 그거는 완전히 정리가 되면 저희 공지 나갈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프리미어리그 히든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